자, 한능검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한국사학력 검정시험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안겨드릴 오태진 강사입니다. 자, 1급, 2급, 3급을 준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심화 1급, 2급, 3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능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단순화합니다. 단순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국사학력 검정시험은 5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50문항 가운데에서 25문항만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급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60점 이상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60점 이상 맞으려면 대략적으로 25문항을 맞추시면 돼요. 25문항을 맞추시고 나머지 25개는 찍으세요. 찍으시면 그냥 5개 정도를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30문항 정도 이상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60점 정도가 딱 나오면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급이 필요하다. 그럼 60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2급을 원한다. 그러면 50문항 가운데에서 30문항 정도를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0문항을 맞추고 나머지 20개는 찍으시면 대략적으로 한 5개는 더 맞겠죠? 그러면 35문항 정도를 맞게 되니까 70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를 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이제 쭉 진행을 할 건데 그 강의 중에서도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쉬운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일단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운 문항, 쉬운 개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쫙 익히시면 그냥 바로 그냥 한능검 문제는 나온다. 다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배경 설명은 아무리 이게 뭐 쉬운 문제, 쉬운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배경을 아예 모르면 문제 자체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사 노 베이스인 경우에는 배경 설명을 조금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책 읽고 뭐 독해 능력도 있고 국사 어느 정도 좀 안다. 학창 시절에 좀 공부를 했다. 이러면 그냥 뭐 그런 분들은 이런 강의 안 듣고 그냥 본인 책 대충 읽으시고 그냥 국사책 한 권 있죠. 그냥 그거 한 권 읽으시고 그냥 문제 뭐 지금 제가 뒤에 나오는 건 60회입니다. 60회는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본 2022년도 60회 문제랑 59회, 58회, 57회 한 서너 개 정도 문제만 풀면 대략적으로 다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회의 문제 가운데에서 1번 문제가 청동기 시대 문제가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 문제는 항상 이렇게 고인돌 사진 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60회가 청동기가 나왔으면 59회는 신석기가 나왔을 거고 58회는 구석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세 개를 돌아가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청동기만 뭐 공부했다. 그러면 한 세 번 정도 시험 치면 청동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합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 뭐 실패했다, 60회 실패했다, 그럼 61회 응시하시고 62회 응시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6만 6천 원 정도 투자하시면 그냥 자격증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뭐 다 알아야 뭐 합격한다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약간 운이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내가 4개 중에 청동기만 공부했는데 올해 또 그게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청동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뭐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강의는 내가 뭐 배경이라든지 뭐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용어 가운데 여기 어려운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유네스코? 뭐 이런 유네스코는 뭐 국제기구 이름이고 뭐 깊이가리? 뭐 이거는 깊이 판다는 얘기고 동굴이라는 단어 모르는 분 없으실 거고 바위근을 다 알 거고 그렇죠. 뭐 반달 돌칼 이런 거 이게 뭘까? 대략적으로 대충 아시죠?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로 만든 칼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좀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용어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독해해드리고 단어 뜻 설명드리고 배경 설명하고 뭐 순서별 문제 또 왕 이름 정도 뭐 제도 기구 이런 걸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냥 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론 공부하고 바로 이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차게 그런 강의를 한번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1강을 알려드릴게요. 1강의 핵심은요.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의 주제는 총 3개가 있어요. 뭐 세분화하면 4개인데 대략적으로 3개를 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는 요거고요. 교재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오태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00점 노트입니다. 심화 1급, 2급, 3급을 따기 위한 시험 교재다. 그리고 출판사는 윌비스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윌비스 출판사에서 낸 교재고요. 이 교재는 하나 정도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완전 수험서입니다. 완전 수험서. 그래서 국사의 뭐 내용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배경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문제화해서요. 문제.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지가 1, 2, 3, 4, 5가 있으면 이 1, 2, 3, 4, 5 선지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용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8페이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데 그 8페이지에 거기 뭐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뭐 밑줄까지 그어져 있는데 요거는 꼭 나온다는 겁니다. 회색 글자인데 밑줄까지 그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그런 지문이다. 그리고 그냥 까만색 글자다 이러면은 그냥 뭐 필요 없고요. 뭐 예를 들어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다. 여기는 뭐 자주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두 번 정도 나온 문제, 뭐 혹은 배경 뭐 이렇게 출제 자료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분법은 이 교재를 100% 활용하는 법은요. 첫째, 까만색 글자는 그냥 내용이고 모르셔도 되고요. 회색 글자 있죠. 회색 글자. 요거는 무조건 알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회색으로 되어 있고 밑줄까지 그어져 있는 지문은 100% 출제 가능성이 높다. 100%다. 요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빨간색 글자라던가 사진 자료는 배경으로 이렇게 자료 제시형으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페이지에 그 회색 글자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 맨 위에 시기 구분에서 처음에는 집게, 주먹도끼 등과 같이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구석기 시대를 만약 출제했다 그러면 집게나 주먹도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무조건 나오죠. 주먹도끼, 집게 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주먹도끼, 집게 등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럼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지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9페이지에 그 신석기 시대를 묻는 지문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신석기 시대 가운데에서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뭐 회색 글자 먼저 봐야죠. 그러면 가락바퀴 뼈바늘 이게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다는 도구인데 여기 보면은 가락바퀴 뼈바늘은 없죠? 선생님 없는데요? 아직 실망하지 마시고 그 밑에 보면 가운데에 토기를 사용한 신석기 시대 이렇게 써 있고 그 가운데에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온 적은 있다 이런 정도 사진 자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눌러찍기 무늬 토기 등을 이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나온 적이 없고 빗살 무늬 토기가 사용되었다. 요게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묻는 문제 가운데 빗살 무늬 토기가 사용되었다. 여기 나오죠. 빗살 무늬 토기가 제작되어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건 신석기 시대에 꼭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게 빗살 무늬 토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또 만약에 이번에 빗살 무늬 토기가 안 나왔다면 61회에는 뭐가 나오냐면 61회에 빗살 무늬 토기가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은 회색 글자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색 글자 여러분들이 낸다면 뭘 내겠어요? 그 아래 보면 농경의 시작이라고 해서 조피 수수를 재배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4번 지문 자리에 빗살 무늬 토기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다가 조피 수수를 재배하였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건 뭐예요?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지문이 요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빗살 무늬 토기가 제작되었다. 요게 나왔고 하나가 또 만약 나온다면 신석기 묻는 문제가 요 4번이 아니라면 요 4번 자리에 요게 싹 사라지고 대신에 조피 수수를 재배하였다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락바퀴 뼈바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지문은 가락바퀴 뼈바늘, 조피 수수, 빗살 무늬 토기 3개가 나와요. 3개. 요 3개를 맨날 돌려가면 돼요. 60회는 빗살 무늬 토기, 61회는 조피 수수 재배, 62회는 가락바퀴 뼈바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63회는 뭐가 나와요? 빗살 무늬 토기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험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선지를 계속 돌려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예요. 3개 중에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 하였다. 이것도 맨날 내는 거예요. 60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57회쯤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62회쯤에 한번 낼 겁니다. 이 지문을. 아니면 뭐 바로 다음 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동굴 바위근에서 살았다. 이것도 구석기 시대의 지문을 맨날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8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동굴이나 바위근에서 살거나 이거 나왔죠. 동굴이나 바위근에서 살거나 제 교재에 그런 요런 그 지문을 이용해서 모두 그 각 시기를 설명을 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되는 게 뭐예요? 각 페이지에 그 페이지에 있는 제목이 구석기 시대다 그러면은 요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를 먼저 빨리 파악한 이후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를 파악한 이후 만약에 이게 구석기다 그러면은 요 5개의 선지 가운데에서 구석기 시대를 낼 때 자주 사용하는 지문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문이 동굴이나 바위근에 살았다 아니면 주먹도끼, 찌개 등 뗀석기 만들기 시작하였다. 요 2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나온다면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뭐 요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지를 빨리 파악한 이후 요 사진 자료나 뭐 자료를 통해서 이게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빨리 파악하고 구석기에만 내는 지문 3개 막집, 뭐 찌개, 주먹도끼, 동굴이나 바위그늘 요 3개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역사 지식 묻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외울 수는 없으므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게 구석기는 어떻고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뭐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는 아무래도 배경은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에 50문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시험이 한국사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고 한국사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모든 시험은 파해법이 있죠. 비슷해요. 그 토익도 영어 능력 시험이잖아요. 근데 토익 900점 맞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영어로 대화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뭐 비슷해요. 토익 강사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건 영어 능력이 아니고 영어 문제의 정답을 찾는 능력인 거죠. 그냥 뭐든지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사의 뭐 배경, 지식, 개념 이걸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막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어 찾기 게임. 구석기네? 그러면 찍, 주, 동, 막 뭐 이런 거죠. 찍게 나와, 주먹도끼 나와, 동굴 나와서 막신 나와서 그게 답이야.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구석기는 찍, 주, 동, 막. 구는 찍, 주, 동, 막. 그러면 시는 뭐예요? 시는 빛, 빗살무늬, 가락바퀴, 뼈, 신, 비, 가, 뼈, 조피수수. 그냥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내요. 그 이상 안 내요. 딱 그렇게만 내요. 그냥. 신석기는 빗살무늬, 가락바퀴, 뼈바늘, 조피수수.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대신 그건 필요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한국사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진 자료 그게 뭔지를 아는 능력인 거예요. 구석기면 구석기, 사람이면 사람, 제도면 제도, 시기면 시기, 왕이면 왕.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1강이라서 어떻게 이 교재를 활용해야 되는지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시험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 방법 뭐 이거 다 몰라도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고인돌 딱 청동기 그냥. 그럼 청동기 답은 뭐냐면 반달도칼 답이에요. 청동기를 내는 문제는 반달도칼이 답이에요. 반달도칼 아니면 미성리식 토기 아니면 비파형 동검 그 3개.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이론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일단 8페이지 보면 선사시대의 전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분하기. 그죠? 구석기는 그 뭐 시기 구분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시기 구분, 구석기와 관련되어 있는 시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뭐 구석기는 뭐 수백만 년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구석기를 또 그 안에서 시기 구분을 하는데 방법은 이제 무슨 도구를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시기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3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시기 구분을 하는 방식이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를 가지고 한다 해서 도구를 단순하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조금 복잡해진다. 뭐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비해서는 그냥 좀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구석기는 항상 얘기하는 게 처음에 사용한 게 그냥 가장 단순한 게 이 집게고요. 그다음 주먹도끼 예요. 그래서 찌개와 주먹도끼 이게 제일 많이 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냥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뭐 자르개네, 밀개네, 찌르개네 이런 걸 사용했다는 건데 가만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의 도구들이 보면은 이렇게 요런 게 많아요. 이렇게 쌍지읒, 지읒. 그래서 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찌개, 그죠? 그다음에 주먹도끼, 또 뭐 자르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쌍지읒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석기는 지읒, 지읒 이렇게 주먹, 뭐 찌르개, 찌개, 뭐 자르개,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유적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 되게 많죠. 뭐 평남 상원 검무로 동굴,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덕천 승리상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양구 상무룡리, 단양 수양계.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 묻는 적은 없어요. 뭐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뭐냐 이렇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내진 않고 이런 유적지가 만약 나온다면 유적지가 그 구석기 문제 1번 문제 가운데에서 다음은 뭐 어느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의 시기가 뭐냐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게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뭐 같아요? 제가 아까 이 교재 보는 방식이 회색 글자랑 밑줄 쳐져 있는 거 요거만 보라 했죠. 그러면 제일 많이 내는 게 뭐 같습니까? 경기도 연천 전곡리죠? 그게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역시 구석기는 전곡리니까 지으시네요. 그죠? 그래서 연천 전곡리. 자, 어떻게 좀 연상이 됩니까? 저는 그 수없이 정말 수천 개의 개념이 한국사에 있는데 이거를 덩어리로 외우라고 해요. 덩어리로 외우는 방식은 나름의 그 연상법인데 구석기 시대의 연상을 하는 방법은 구가 아니라 주석기로 외우세요. 주석기. 그래서 아 쌍지읒, 지읒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도 쌍지읒, 여기도 지읒, 찌개니까 쌍지읒, 전곡리 지읒. 그래서 뭐 이런 게 국사 저 강의 이상하다. 제 강의를 제대로 듣고 싶으시면 사실은 다른 강의 들으셔야 돼요. 한국사전역 검정시험은 그냥 배경 설명을 빠르게 하고 그 시험 문제를 맞추는 방식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뭐 국사에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찍은 문제가 뭐다? 전곡리. 요거는 정말 많이 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유적의 대표적인 곳이다. 특히 그 미군 주한 미군 가운데 한 분이 놀라운 주먹도끼를 하나 발견했는데 미군이 발견한 거라 이름도 좀 아주 유상해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애슐리안형 주먹도끼. 이거 발견할 때 주한미군이 발견해서 오 애슐리안 와우 이랬다는 거죠. What is this? 애슐리안 와우 애슐리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주먹도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시아권의 그 문화는 찌개 문화고 서양은 주먹도끼 문화라고 해서 두 개를 구분하는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주먹도끼는 서양에서 주로 제작하는 주먹도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이 틀리다는 거죠. 기존에는 서양은 양날집게 문화고 우리는 한쪽만 가공하는 외날집게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연천 전곡리에서 이 주한미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양날집게인데 이건 서양에서만 발견되는 유럽에서만 발견되는 건데 어떻게 아시아에 있지?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주먹도끼 문화나 찌개 문화를 구분하는 그 이론이었던 모비우스 학설이라는 게 오류인 것을 알게 된 놀라운 발견이다. 뭐 우리 같으면 뭐 그게 아슐리안 주먹도끼인지 뭐 그 찌개인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짱돌 그냥 우리는 다 짱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눈과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광경을 보는데 우리는 캠핑할 생각하죠. 뭐 돌멩이 아니면 물수제비 이런 걸 생각하는데 뭔가 배운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이것도 그냥 우연 중에 하나다. 우연 중에 하나로 발견한 게 이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요상한 이름의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이게 아마 자료로 나올 거예요. 61회 제가 예언하면 61회, 62회 아마 요거 나올 겁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에서 미국인 할아버지가 막 나오고 이럴 거예요, 사진에. 그럼 요거는 구석기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구석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도구가 이거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연천 전곡리 문제, 그리고 생활 모습 가운데는 이 시기가 그 빙하기니까 사냥 채집을 위주로 생활한다 하겠죠. 사냥하려면 혼자 사냥하면 사냥 당하겠죠. 사냥하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떼거지로 덤벼야 되니까 무리를 지어, 이게 많이 나옵니다. 무리를 지어, 그래서 무리를 지어 사냥하다 이거죠. 무리를 지어, 그래서 무리 이동 사냥, 이게 핵심이고, 뭐 사냥하고 난 다음에 우리 캠핑 어디서 해요? 비 맞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 그늘이나 동굴 들어가서 캠핑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구석기는 캠핑식이다. 캠핑식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야생, 김병만 씨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생활을 잘 보여주는 게 김병만 씨다. 요거는 필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 끝. 만약에 하나가 더 나오면은 거기 왼쪽에 그 흥수아이 보이시죠? 예, 흥수아이에다가도 별표 치실까요? 예, 김병만 씨가 아니고 김흥수 씨다. 김흥수 씨가 발견한 구석기의 인고를 흥수아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건 나오겠네요. 그래서 흥수아이까지 추가해서 알아둡니다. 김병만이 아니고 김흥수 씨가 발견한 아이라고 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거의 그 좀 희귀한 레어템이 그 인골인데 사람뼈가 특이하게 나와요. 뭐 신석기 시대는 사람뼈가 나왔다고 해서 뭐 놀라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뭐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신석기 시대에 사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발견된 게 특이한 거라, 만약 인골이 출토됐다, 우와 구석기인데 이것이 뭐 신석기인데 뭐 청동기인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석기 끝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신석기 시대. 그래서 이 신석기를 묻는 문제가 만약 나오면 이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바뀌는 건데, 도구가 뭘로 바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기를 사용해요. 이게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빗살이가 있는 이런 토기가 나오는데, 이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 이유는 당시 그 농사지어서인데, 농사를 조피, 수수 이런 걸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벼농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벼농사가 아니고 조피, 수수. 나중에 그 청동기를 가야 벼농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조밥 먹으면 배불러요? 안 배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밥만 먹진 않죠. 반찬이 필요하지. 그래서 반찬이 뭐냐? 반찬. 생선이다. 그 생선 반찬 하려면 어떻게 해? 잡아야죠. 그럼 생선 어떻게 잡아요? 작살 못 잡죠. 그래서 이렇게 낚시가 필요한 거예요. 낚시. 그래서 낚시를 했구나. 그럼 낚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그물 같은 거 필요하죠. 그물. 그럼 그물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바늘. 그 다음에 실패. 요걸 좀 어렵게 말한 게 뼈바늘이랑 가락바퀴예요. 그래서 뼈바늘, 가락바퀴. 그래서 제목이 이제 9페이지에 돌을 갈아서 농사지은 신석기 시대다. 그래서 농사를 했는데, 그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이렇게 농작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용구가 양가로 3번에 있는 토기들이에요. 그 토기들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필요 없고요. 하나만 빗살무늬 토기 찾았죠. 거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 사진 잘 보시면 도토리 모양으로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가 되었던 토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토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냐면은 밥사발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피수수, 별은 아니고요, 쌀 아니고 조피수수를 넣었다. 그럼 밥만 먹으면 누가 밥만 먹어요? 반찬도 필요하지. 그 반찬이 뭐냐면은 거기 맨 밑에 반가로 2번 유적에 바닷가 강가에 있는 것으로서 뭐 이런 서울 암사동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거기다가만 좀 현관 펼치시고, 이런 그 암사동 같은 데에서 생선을 잡는데 생선 잡을 때 필요한 게 그물이잖아요. 의복 같은 그물 만들려고
미안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원시적 쓰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의 별표 치면 돼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이런 빗살무늬 토기, 조피수수,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거 만들려고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시옷이 많아요. 시옷이. 신석기, 빗살, 수수, 생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 마무리 끝.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사진 자료만 나온다면 암사동에서 발견된 움집. 그래서 암사동이 나올 거예요. 서울 암사동.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이 신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다음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11페이지에 있죠. 자, 청동기 시대는 그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동기라고 해요. 그럼 청동으로 만든 도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도구 그러면 청동이죠. 그럼 동이니까 자, 여기 동이죠, 동. 동이니까 당연히 동검이에요. 동검. 근데 그 동검은 구리로 만든 칼이라는 뜻인데 그럼 무슨 동검이냐? 그러면은 요렇게 비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 대표죠. 그래서 거기 보면 비파형 동검 하나 거기다가 이렇게 현감을 쳐주면 되죠. 동검. 동검이 핵심이에요. 동검.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발전하죠? 그래서 이제 벼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벼는 이제 쌀미 잘 쓰죠? 쌀미. 그래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곡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곡. 벼농사 이게 포인트 가장 중요해요. 그럼 벼농사가 발견된 유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농사진 유적지 가운데 벼를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벼자, 벼 길게 발음할 것. 길게 벼입니다. 벼 여로 끝났죠? 여주까지. 그래서 벼주. 그래서 부여와 여주. 이게 청동기의 유적지입니다. 벼농사 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벼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반달 돌칼. 요거는 이제 추수용 농기구입니다. 추수용. 반달 돌칼. 그래서 반달 돌칼에다가 역시 별표를 치시면 되겠다. 그다음 한편 이 시기에 이 미곡을 담아두는 그 그릇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로 끝났죠. 그래서 미송리식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미송리식 토기. 그래서 미. 이게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넘어가시면 청동기 시대에는 그 이렇게 이전보다는 먹고 살 게 많아지죠. 그래서 경제가 더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사유재산 제도 개념이 생기고 사유재산 제도는 결국 빈부차로 이어지고 빈부차는 국가로 이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라는 건 결국 계급 발생으로 보죠. 그래서 쌀밥 먹으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랑 조밥 먹는 사람이 나눠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쌀밥 먹는 사람, 신석기 시대처럼 여전히 조밥 먹는 사람. 그러면 쌀밥 먹는 사람 부자, 좁쌀 먹는 사람은 족밥이 아니고 하여튼 쌀밥 먹는 사람이랑 조밥 먹는 사람 이렇게 빈부차 발생 계급이에요. 그래서 계급은 국가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고조선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계급이 발생했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쌀밥 먹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배층. 그럼 지배층은 계급이죠. 계급이 발생했으니까 이 사람 죽으면은 이런 데에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고인돌. 그래서 고인돌이 나오게 된 계기다. 별표 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청동기 시대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필기도 안 할 건데 초기 철기 시대예요. 초기 철기 시대가 문제로 직접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지문으로만 내요. 그 초기 철기 시대는 어떤 거냐 하면은 철제 농기구. 왜냐하면 철기 시대니까.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철제 농기구는 쟁기, 쇠스랑 이렇게 얘기해요. 쇠 나오면 철기고 덩이 쇠, 철기고. 근데 청동기는 여전히 제작되는데 요것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별표 세형 동검. 자, 아까 그 청동기 시대에도 동검이 있는데 제가 생긴 게 이렇게 비파처럼 뚱뚱하다 그랬죠. 근데 요 다음 시기인 초기 철기 시대에도 이런 동검이 계속 제작이 되는데요. 가느다래져요. 그래서 요게 그 초기 철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이 아니고 그 가느다래지는 세형 동검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청동기는 비파형인데 철기는 세형이다. 그래서 세.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더 세니까.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조금 더 세잖아요. 그래서 세형 동검, 물론 그 세자는 아니지만 쇠형 동검, 쇠형 동검, 덩이 쇠, 뭐 그다음 뭐 거기 나온 것처럼 쇠스랑 이런 농기구 그러면 쇠형 동검처럼 쇠가 사용하던 시기는 쇠형 동검 같은 거, 뭐 가느다래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이랑 교류하는데 우리가 철기를 잘 생산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철을 막 사가요. 지금도 포항제철에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철을 수입해 갔다. 수입하면 그 수입한 대가를 주잖아요. 그게 중국 화폐 명도전, 반량전입니다. 특히 명도전에다가 현금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도전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그 칼처럼 생긴 칼이죠. 저 칼처럼 생긴 화폐죠. 그래서 명도전이라고 하는데 그 칼에 이렇게 밝은 명자가 새겨져 있어서 이걸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또 무덤은 고인돌이 아니고 항아리 무덤이 생겨요. 그래서 항아리 무덤을 독무덤이라고 합니다. 옹관묘 이런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사시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선사시대 마무리를 했으니까 문제를 잠깐 보죠. 자, 60회 문제입니다. 60회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1번 문제가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이렇게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몰아야 돼. 이게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초기 철기 시대인지 이 네 개 중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뭐 화순 필요 없고 고인돌입니다 이러죠.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고인돌은 그 지배계급을 위한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쌀밥 먹는 사람이랑 조밥 먹는 사람이 구분되죠. 그래서 쌀밥 먹는 사람들이 등장했구나. 그러면 쌀밥은 신석기냐 청동기냐를 물어보면 요때는 신석기는 아직은 조피 수수고 청동기부터가 이렇게 쌀밥이니까 벼죠. 그럼 이런 벼농사를 짓기 위한 과정에서 이렇게 추수용 농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이 곡물이 바로 그 쌀입니다. 쌀, 미곡. 그래서 쌀미 조금 더 확장해서 쌀을 이렇게 담아두는 도구를 뭐라고 해요? 미송리식 토기라고 했죠. 물론 그 미송리가 이 쌀 미자는 아닌데 그냥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나머지 1번 지문은 우경인데 이건 신라 나오고 동굴 바위근을 나오니까 언제입니까? 구석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하고 난 다음에 캠핑하듯이 동굴 들어가서 이건 구석기. 살무늬 그죠? 빗살무늬 토기하면 신석기, 시옷. 그래서 신석기, 빗살 무늬 토기, 수수, 뼈바늘 가락바퀴 이렇게 나오고 이건 신석기고 주먹도끼 찢기 그래서 뭐 쌍지읒, 뭐 지읒 이렇게 나오면 구석기라고 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냥 도구입니다. 그래서 2번이랑 5번은 구석기 시대에 가장 많이 내는 그 지문이고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계급 발생이라는 건 계급은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증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선사시대 마무리를 잘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